알면 할수록 좋다. 안녕하세요. 지지익선입니다. 저는 안내입니다. 앤서입니다. 오늘은 남자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것도 미국에서 작년에 가장 핫했던 남자 얘기 한번 해보려고. 어머. 너 생각나는 사람들이 벌써 너무 많은데? 트럼프라든지 머스크라든지 잭슨 황이라든지. 아니야, 나는 좀 잘생기고 젊고 이런 사람도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런 잘생기고 젊은 핫가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오늘은 루이지 맨지오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누구요? 루이지 맨지오니. 맨지오니? 맨지오니 또는 만지오니, 만조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인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이거 좀 더 지켜보면 알 수가 있고 안내도 근데 아마 들어본 적은 있었을 것 같아. 사람 이름은 처음 들어요. 아, 사람 이름은 처음 듣고. 누군데요? 그래서 말을 해주세요 빨리. 일단 결론만 두 갈씩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루이지 맨지오니는 미국에서 가장 큰 1위인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총살한 살인자고 범죄자야. 그 사람.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긴 해. 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카페에서 막 이렇게 수다 떨다가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준 적도 있었는데. 맞아.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내가 썸네일 정도로만 좀 많이 봤어. 근데 뭐 미국에서 총기 사고 일어나는 거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 그치. 아 근데 내가 그때도 앤서한테 잠깐 들었을 때 흥미진진. 맞아. 도파민, 폭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오늘 재밌겠는데? 그래서 사건의 전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2024년 12월 4일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맨해튼. 어딘지 알지? 미드타운이라고 하면은 그 뉴욕에서도 중심지의 중심지인 거야.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맨해튼. 그 맨해튼에서도 미드타운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거기. 타임스퀘어 있고 거기. 뭐 거기 가장 삐까번쩍한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힐튼 호텔로 새벽에 길을 나서고 있었던 브라이언 톰슨 이 보험회사 CEO를 누군가 총으로 쏴. 몇 시에? 이거 대낮에? 대낮은 아니고 새벽 6시 45분이었고 아침에. 이게 약간 CEO들 무슨 모임 같은 게 있었나 봐. 조찬 모임 같은 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영상이 있긴 있거든. 이게 총살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제 총을 쏘려고 하는 것까지는 나와. 어머. 근데 이 브라이언 톰슨이 호텔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쫓아가. 이 범인이 쫓아가서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총을 딱 이렇게 쏜다? 어디서 쏜 거야? 정확하게? 길에서. 그러니까 힐튼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는 브라이언 톰슨 뒤로 가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쏴버려. 침착하게. 사람들 없어? 사람이 내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호텔 앞에 직원인지 한 명 있었나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은 그 CEO는 혼자 있었던 거야? 혼자서 그냥 딱 걸어가는 길이었고 그 루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정확하게 조준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묻지마 범죄도 아니라는 거지. 아니지. 근데 신기한 게 물론 트럼프 같은 사람이야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 하긴 근데 이제 옛날에 스티브 잡스만 해도 개인 경호단은 없었던 것 같긴 하다. 뭐 그런 거지. 뭐 호텔에서 조찬 모임이 있으니까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길 정도는 뭐 근데 보통 에스코트 하지 않나? 비서들이라도? 근데 아닌가? 옆엔 아무도 없더라고. 이제 혼자서 딱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뒤로 횡단보도에서 빠르게 넘어와서 뒤를 쫓고 바로 이제 조준을 해서 쏴버린. 대박이다. 그렇게 하고 이 범인은 유유히 전기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파크로 가. 안 잡혀. 사람이 봤을 거 아니야, 쏜 거를. 근데 이거를 당장 누군가 뭐 경찰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가? 이 사람은 총으로 쏘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이 쐈던 3발의 총알이 있거든. 3발을 쏴? 이게 왜냐면 처음에 쏘고 나서 확인 사살까지 더해. 이거를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정확히 그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을 죽일 목적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한 발 먼저 쏘고 나서 확인 사살을 가서 2번을 더 한 거야. 그래서 이제 3발의 총알이 남게 된 거지 그 자리에. 어딜 쐈대? 어딜 쐈대? 그냥 이게 뒤에서 보면 머리를 쐈나? 이게 영상이 아무래도 이제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거기까지 나오진 않아. 그냥 영상 그 직전 상황까지만 보면은 그냥 등을 쐈다로 보이기에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총상은 남아 있으니까 아마 알려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딜 맞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등을 쏜 것처럼 딱 이렇게 조준해서 쏜 걸로 보이고 그렇게 남은 3개의 총알 탄피에 글씨가 써져 있었어. 무슨 총이야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총을 본인이 산 총이 아니라 3D 프린터로 만든 총이야.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총기를 만들고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3D로 총을 만들 수가 있어?
왜 이게 가능했는지도 이제 좀 더 가면은 알 수 있게 되는데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다 3D로 총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소음기도 장착을 했대. 3D 프린터로. 아 그래 내가 지금 듣는데 아니 소리가 총성이 났을 텐데. 엄청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3D 프린터로 소음기까지 장착한 총이었기 때문에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지. 그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글자가 써져 있었다고 했잖아. 써져 있던 게 deny, defend, depose 이렇게 3가지거든. 총 하나당 한 글자? 총 하나당 한 단어씩 이렇게 남아져 있었던 이 사람 건데. 영화 많이 봤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단순히 뭔가 그게 아니네. 기획이 점점 더 느껴질 거야. 기획이 있네. deny 거절하다. 그리고 defend가 방어하다. depose 뭔지 알아? 축출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축출? 통치자를 물러나게 하다.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 이 단어 3가지 조합에 원조가 있어. 이게 보험금 지급 거부 전략을 담은 책이 있거든. 거부 전략? 거부 전략에 대해서 담은 책인데 그 책 이름이 Delay, Deny, Defend야. 근데 여기서 딜레이만 디포즈로 이제 대체를 본인이 한 거지. 너네가 그렇게 디나이하고 디펜드 하는 거 내가 디포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탄피에 적힌 단어만으로도 이 용의자의 목적이 워낙 뚜렷하게 느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부하고 방어하기만 하는 너희를 내가 단죄하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 수 있고. 너희가 누구야? 너희가 이제 보험사인 거지. 민간 보험사들을 내가 단죄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 CEO 개인 원한이 아니라 이 보험사에 날리는 어떤 경고 같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마치 아까 영화에 나오는 것 같다 그랬잖아. 또 하나 더 있었던 게 이 범인이 센트럴파크로 갔다 그랬잖아. 전기자전거 끌고 거기다가 백팩을 하나 의도적으로 떨어뜨려놔. 백팩을. 그러니까 쏘고 나서? 쏘고 나서 전기자전거 타고 센트럴파크까지 가. 근데 센트럴파크에 백팩을 하나 남겨놓거든. 근데 그 안에는 보드게임 모노폴리라고 있어. 나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르마블 같은 게임인 것 같더라고. 유명한 거잖아. 그 모노폴리 가짜 돈으로 그 백팩이 가득 차 있었대. 뭐 정확한 의미는 범인 본인만 알겠지만 이 모노폴리가 뜻이 독점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미국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에 대한 경고 아닐까 또 해석이 된 거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약간 뭐가 좀 뭔가 너무 꾸며진 것 같아. 컨셉에 절여진.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여기서 살해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원래도 미국이 민간 보험사들이 진짜 악명이 높잖아. 그래? 민간 보험사들이 아주 악명이 높아. 근데 특히 이 브라이언 톰슨 죽은 이 CEO는 더 상징적이었어. 왜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2021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자리에 올라왔거든. 근데 이 사람이 취임한 이후로 보험금 지급 사전 승인 거부율이 막 이렇게 올라가. 2020년에 10% 난짓이었는데 2022년도에 22%. 2배 뛰었네. 2배 더 뛰고 2023년에는 30%를 넘어갔대. 와우. 거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게 톰슨이 경영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에 뭔가를 도입을 했어. 짐작 가는 거 있어. 뭔가를 도입해가지고 거부율이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넣었다는 거 아니야? 아닌가? 모르겠어. 뭔가 도입을 한 건데 그게 AI야. 이게 사전 검토할 때 인공지능 시스템을 넣어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거부율이 더 올라간 거지. 어떤 식인지는 모르지. 근데 이게 뭐 내가 지금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뭐 이러이러한 뭐 수술이 필요하다, 시술이 필요하고 거기서 필요한 약물 또는 뭐 시술이 이런 거다라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검토를 하고 우리 약관이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 없다 이거를 검토를 해주는 건데 사람들이 했을 때보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했을 때 거부율이 더 높았고 근데 이게 정확하면 또 모르겠는데 오류율도 높았대. 정확하면 다행이지. 뭐 AI가 해서 사람들이 못 찝는 것까지 다 찝어주면 다행이지만 그치. 오류율이 높았. 오류율이 왜 높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거야. 그래서 신청하는 30% 정도가 거절을 당했다고 하면은 신청한 사람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사전 검토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그것도 AI 새끼 때문에. 얼마나 빡치겠어. 그러니까 지연당하는 거야.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런 시술 또는 수술
뭐 그런 금액을 본인 개인이 감당해야 했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2023년에만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3,100만 명이래. 어떡해. 그러니까 거의 무슨 하나 국가 하나 수준이잖아. 3,100만 명이면. 너무 많은데? 미국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렇다 보니까 민간 보험사에 대한 평판도 짐작이 가지. 왜 그렇게 악명이 높은지는. 그치. 그 중에서도 브라이언 톰슨이 왜 그렇게 더 악명이 높았는지. 당연히 굉장히 적대적이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SNL에서 이 루이지 사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거기서 그 패널이 이야기하는 게 이 톰슨이 죽고 나서 반응이 두 가지였다. 대중의 반응이. 하나는 그치 우리 보험이 좀 거지 같긴 하지 이거고, 다른 하나는 저 남자 잘생겼다. 누구? 이렇게 그 범인 범인. 몽타주가 잘생겼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잠깐만. 악명이 지금 높았으면. 우선 설명이 내가 들었을 때 필요한 부분은 응. 왜 죽인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당했어? 이것도 차차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고인의 악명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브라이언 톰슨의 이 애도하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이게 미국에서? 오히려 이 의인이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판 홍길동 뭐 조커처럼 오케이. 이거 숨겨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뉴욕에서 약간 온라인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 범인처럼 입고 다니자. 뭐 이런 공감대까지 형성이 되고, 심지어는 뉴욕에서 지금 안 잡혔어? 아직 안 잡혔어. 얼마나 안 잡혔어? 한 지금? 5일 정도 안 잡혔거든? 꽤 오래 걸렸지. 5일 동안 도망 다니고.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뉴욕에서 CEO Assassin Lookalike Competition이라고 이런 식으로 누가 가장 이 CEO 암살자랑 비슷하게 입었나 하는 그런 콘테스트까지 열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숨겨준다는 거지 지금 맥락은. 그렇지. 애도하는 분위기는 전혀 형성이 안 됐다. 근데 처음에는 당국에서 루이지 잡는데 현상금을 1만 달러를 걸었다가 이제 FBI도 합세해서 5만 달러를 걸어서 총 6만 달러를 걸었거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8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숨겨준다는 거의 의미가 그만큼 사람들이 분노해 있었다는 그렇지. 거야? 지금까지 그만큼 많이 분노해 있었고, 이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걸 떠나서 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고 마치 의인처럼 약간 영웅화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러고 나서 8천만 원 정도 넘게 현상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맥도날드 종업원이 신고를 하면서 결국 잡히게 돼.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가 뉴욕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아? 이 종업원이 신고를 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건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야. 이 범인이 맥도날드에 뭔가 먹으러 간 거야. 혼자? 혼자 갔어. 먹으러 가서 이제 해시 브라운을 먹으려고 마스크를 내리고 이렇게 먹고 있었대.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있던 다른 어떤 아저씨 2명이 있었던 거야. 그 손님이 보면서 야, 쟤 그 CCTV에 나왔던 그 범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설마 아니겠지. 왜냐면 아니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애가 저렇게 마스크 내리고 맥도날드에서 해시 브라운 먹고 있겠어?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들은 종업원이 전화를 한 거야. 신고를 한 거야. 여기 그 용의자가 있는 것 같다. 어떡해. 라고 해서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잡히게 된 건데. 어떡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종업원에 대한 신상털이도 있었고 그 가게 리뷰에는 막 1점짜리 리뷰들 막 달리고 막 그러니까 했었어. 사람들이 화난 거야? 그래서 막 이런 밈도 올라왔었는데 뭐 안나 프랭크요? 그 사람 그 여자 다락방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밈이 올라오기도 하고, 남자도 여자도 절대 가리지 않고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루이지 맨지오니한테 절대 맥도날드 가지 말라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밈까지 올라올 정도로 약간 비난을 받긴 했는데. 이게 5일 뒤야? 근데 여담이지만 이게 억울한 게 이 신고한 맥도날드 직원이 이렇게 해서 현상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왜 못 받았어? 그러니까 살림살이라도 나아졌으면 그나마 받았어? 나은데 왜? 못 받았어. 왜?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지역 경찰한테 전화를 했잖아, 이 사람이. 응.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하고 뉴욕에다가 직통으로 전화를 하라고 했었어, 원래. 직통으로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직통 전화로 신고하지 않았고 지역 경찰한테 신고했으니까 우리는 절차상 너한테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이 사건의 맥락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거지. 우리 절차상 6만 달러 주기로 한 거는 우리한테 전화했을 때고 너는 지역 경찰한테 했으니까 못 주겠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미국 같은 이마저도. 근데 아무튼 이렇게 범인이 잡히고 나서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잡히고 나서 더 난리가 났었던 게 이게 언제야? 근데 잡힌 게 언제야? 이게 12월 9일인가 그럴 거야. 한 달 됐네. 와. 이게 사람들이 이 사건이 아까 지금 안내 얘기한 것처럼 뭔가 민간보험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것이다. 약간 원한이 있어서 계획된 범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인가? 살인 사건이? 이 살인 사건이. 근데 막상 범인을 잡고 보니까 완전 엘리트의 부잣집 자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중산층 자제? 이게 아니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이 맨지오니 가문을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정말 조부모 때부터 대대로 잘 사는 뭐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도 있고 와우. 골프장도 있고 요양 보험 시설도 있고 뭐 의료센터에 뭐 지원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어디 병원에 가면은 어떤 동은 맨지오니 동이고 이 정도로 명망이 높은 가문의 찐 부자 자제였던 거지. 그리고 루이지 본인도 명문 사립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대. 그래서 약간 졸업 연설까지 할 엘리트네 정도. 완전. 그리고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가서 컴퓨터공학 석사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으니까 그런 배경이 있어서 3D 프린터를 잘 다뤘던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하긴 하는데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도 거의 미국에서 이 정도면은 0.1% 엘리트다. 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또 이런 배경도 출중하긴 한데 왜 그랬대? 또 하나 출중한 게 외모가 또 이게 넷플릭스에 나오는 로맨스물의 남자 주인공들보다도 오히려 더 잘생긴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 상의 탈의 사진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이고 몸 봐. 몸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배우급인데 몸이? 이게 이제 당시에 수배됐을 때 이게 호스텔에서 체크인하고 있었던 CCTV가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이걸로 이제 현상 수배를 했었던 거거든. 이게 언젠데? 이게 이제 그 일 있기 전이었나 봐.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던 거야? 호스텔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 있기 전에 투숙할 때 찍혔던 CCTV인데 이게 뭐 맥도날드에서 플러팅하려고 마스크 내렸다가 잡힌 거다 뭐 이런 소문들이 돌았었는데 그건 아니고 호스텔에서 이제 체크인 할 때 이제 본인 확인하려고 신분증이랑 얼굴 대조하려고 마스크 내린 모습이다. 근데 정말 이렇게 뭐 어느 면으로 보나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빨리 궁금해. 이 루이지가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뭔데? 근데 이 루이지가 아프긴 했더라고. 2022년에 허리 부상을 좀 크게 입었었대. 그때 당시에 이제 하와이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서핑을 배웠는데 서핑을 하다가 허리가 좀 크게 나간 거야. 근데 원래도 척추 분리증이라는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더 심해졌고 이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험사 지급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는 루이지 엄마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낭설이 퍼졌었어. 근데 아팠던 것까지만 맞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도 척추가 나갔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루이지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고객도 더더욱 아니었고. 아 그래? 야, 팩트는 허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아팠다. 거기까지만 팩트야. 그러니까 보험 관련돼서 뭔가 손해를 봤다라는 정황이 없다. 그런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지금 왜 죽였는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근데 이 루이지가 체포됐을 당시에 선언문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선언문이 있었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 선언문 형식의 글 안에 적혀있는 문장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하면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기대 수명은 세계 42위이다. 분쟁이나 트라우마가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기생충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그냥 그거인 거야.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보험사들, 기생충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한 거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야. 아 기생충이 보험사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만 봐도 개인적인 사건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건 아니라는 거고 루이지 본인도 아마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떳떳하니까 내가 어떤 동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타임라인도 밝혀진 게 없는 거네? 뭐 언제부터 총을 만들었고 몰라. 언제부터 준비를 했고 아직 밝혀지는 중이겠지? 2024년도에 루이지가 뭐 일본 여행도 하고 태국 여행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일 안 하고 여행을 다녔고 그 이후에
친구들이랑도 연락이 전혀 안 될 정도로 잠적했다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뭐 언제부터 공모하고 뭐가 정확하게 계기였고 이거는 몰라. 나는 그냥 그때 당시 이제 엔서한테 브리핑에서 살짝 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했어. 왜냐면 내가 그때 카더라로 들었던 게 얘가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 때문에 크게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이게 이야기가 퍼졌었고 그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와. 알고 보니까 전혀 막 그런 걸로 손해를 볼 만한 집안도 아니었던 거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무 잘 사는데 뭐 보험금 그러니까 뭐 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황상 말 그대로 거의 대의를 위해서 일으킨 일이다 보니까 여론이 더 뜨거워지고 이런 식으로 루이지를 성역화하는 그런 밈까지 이제 생기게 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신격화가 된 거지. 신격화되고 인기 폭발. 뭐 티셔츠 당연히 팔잖아. 미국에서는 무슨 일 있으면은 바로 그거 가지고 티셔츠 팔잖아. 그래서 맞아요. 프리 루이지 해가지고 티셔츠도 팔고 심지어 대박이다. 이제 얼굴 그 다리에다가 루이지 얼굴 타투한 사람도 막 이렇게 생기고. 에바야. 그리고 심지어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잠깐 수감이 됐었는데 거기서 체포가 됐었으니까 당시에 루이지 동료 수감자들이 밖에 있는 기자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창문에서 루이지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루이지를 석방하라. 막 이렇게 루이지 형 컨디션 안 좋다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기자 리포팅 하고 있는데 뒤에서 수감자들이 창문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우리 거야. 루이지 아프다고. 프리 루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수감자들까지 나서서. 수감자들이 루이지를 석방하라고 하면서 파업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일을 하잖아. 일을 안 했을 정도로 그 안에서도 성역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 안에서 루이지 인기 엄청 많겠다. 그랬나 봐. 이게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가서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제 밖으로 나오기 전에 뭐 수감 스팟을 이동할 때 있잖아. 그 이동하기 전에 수감자들이 머리 손질도 해주고 눈썹 손질도 해줬다. 뭐 이런 카더라가 돌 정도로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둥부둥 해줬다라고 해. 어떡하냐. 너 몇 년 때려줄까? 미국에서 사람 죽이면 엄청 길게 받는데. 내 말이.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지금은. 이 뉴욕시에서 기소한 혐의만 11개가 돼. 왜? 아주 차고 넘쳐. 뭔가 1급 살인 혐의, 2급 살인 혐의, 뭐 불법 총기 소지 행위, 뭐 테러 어쩌고 저쩌고 뭐 스토킹 행위까지 해가지고 11개가 있고 그 많은 혐의 중에 가장 주요한 게 1급 살인 혐의이거든. 근데 이 1급 살인 혐의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 또는 어떡해. 이제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 루이지 맨지오니를 1급 살인 혐의로 두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이게 왈가왈부 하더라고. 1급 살인 기준이 뭔데? 이게 경찰을 살해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명을 죽였거나 구가할 수 있는 혐의인데 루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만을 타겟으로 했던 게 너무나 명확했고 그리고 뭐 경찰도 아니잖아 그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CEO일 뿐이지 신분으로만 보면은 일반인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민이지 시민. 근데 이 한 명을 죽였는데 그게 대기업 CEO면 그 죄가 더 중해지고 그게 아니면 더 약해지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건 뭐 맞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CEO를 죽이면은 더 죄가 중해져?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 아닌가? 아닌가? 그런가? 이게 좀 사람의 목숨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다. 그치. 그러니까 뭐 판단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비판을 받았던 게 연행 과정에서 이 사람 한 명 죽인 용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경찰 막 몇십 명을 대동해서 연행을 한단 말이야. 그 펜실베니아에서 뉴욕으로 이동을 할 때. 근데 심지어 연행할 때 뉴욕 시장까지 나와. 시장까지 나와서 엄호를 막 해. 이게 근데 뉴욕에서 끔찍한 일이 매년 몇백 건씩 일어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마치 이제 CEO가 죽었으니까 대단한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로도 지탄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뉴욕 당국에 물어보니까 우리 CEO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입고 있다. 우리 CEO들이 너무 트라우마를 입고 있고 정말 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호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와.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뉴욕 시민들은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총기 사고나 그런 사고들 때문에 트라우마를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하지. 근데 뭐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 피해자의 자본이 더 많으면 더 이렇게 해주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거기서 환멸을 느낀 거지.
그니까. 그리고 약간 본보기식으로 처형할 것 같기도 한데. 그치. 이게 그 얘기도 있어. 이 사람을 완전 세게 때려야 이런 일이 더 재발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니까. 이게 어떻게 어떡하냐. 보면은 뭐 테러 혐의로 엮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지. 뭐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1급으로 넣은 건데. 영향력이 너무 커졌네. 응. 조용히 지나갔으면 차라리. 근데 또 이게 국내에서 이 루이지에 대해서 잘 안 다루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루이지가 원래 교우 관계가 되게 좋았대. 사회생활도 되게 잘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정신적인 문제가 아예 없는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 아 근데 누가 그런 게 없냐. 그치. 다 똑같지. 다 누구랑 싸우고 다 누구랑 좀 소원 그런 거 아니야? 심지어 그러니까 교우관계, 뭐 사회생활 다 잘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레딧에서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는데 거기서 쓴 글을 추적을 하다 보면은 10대 초반에 라임병이라고 이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균이 이제 신체에 침범해서 다른 이런 병들을 많이 일으키는 뭐 제2의 에이즈라고까지도 불리는 되게 큰 병이 있는데 그 병을 10대 초반에 알았었고 비주얼 스노우라고 이 눈 앞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제 작은 점들이 보이는 시각적 장애가 있거든. 그걸로도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또 불면증으로도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허리까지 많이 아팠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 어거지를 지금 끼워 맞춰내는 거 아니야. 끼워 맞춰서. 근데 얜 무조건 뭐가 있을 것이다. 그치. 근데 오히려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했으니까 약간 우발적인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형량을 줄여보려고 할 수도 있겠다. 교우관계 얘기는 뭐야? 아니 교우관계나 이런 건 다 좋았다고. 교우관계, 사회생활,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루이지 맨지온이요 되게 뭐 나이스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 보여서 정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됐지만 실제로는 좀 고통을 좀 많이 받고는 있었다. 아무튼 얼마 전에 그 첫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또 루이지가 뭘 입었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더라고. 지금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187이래. 진짜. 이게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면은 항상 뭐 블레임 룩이라고 범죄자를 따라하는 그런 유행이 퍼지기도 하잖아. 맞아. 근데 이게 루이지가 첫 번째 재판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온 거야. 옥스포드남 같아. 이게 노드스트롬의 니트인데 이거를 입고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는 바로 다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 진짜 잘생겼다. 너무 눈썹도 정리 잘해주고 머리도 너무 누구 닮았어. 인플루언서 누구 닮았어. 뭐 그래가지고 그 품절 사태까지 또 한 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근데 몇 년형 크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희망을 걸어보는 거는 그거인 거지. 이제 미국에 배심원 판결 제도가 있잖아. 그래서 배심원들이 무효 판결을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니 뭐 당연히 형은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말한 거 이제 아까처럼 막 1급. 종신형 막 뭐 이건 조금 그치. 형을 받는 거는 맞겠지만 1급 살인 혐의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또 그것도 맞아. 이 사람이 처벌을 작게 받으면 이후에 그치. 모방범죄가 더 생길 수도 있는 무조건 거고. 무조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을 받기는 받겠지만 뭐 1급이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좀 법정 싸움이 있을 것 같고 변호사가 좀 독특하더라고. 이 변호사분이 여성 변호사인데 미디어에도 이제 좀 많이 비춰진 분이야. 근데 이분 남편도 변호사여서 부부 변호사거든. 근데 이분 남편이 변호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작년에 또 다른 엄청 컸던 일이 있었거든. 난리 났었던 거. 혹시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디디 게이트. 디디 게이트 그거. 관련해서 그 디디를 변호해? 변호하는. 역시. 그래서 남편은 디디를 변호하고 이제 아내는 루이지 맨지오니를 변호하는 정말 세기의 미국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을 변호하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 디디를 변호를. 그래서 이게 해야지. 뭔가 결이 극과 극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부부가 맡고 있다는 게 또 좀 자본주의의 이면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어. 큰 돈을 받았겠어 디디 쪽은. 그니까 루이지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 디디만큼 큰 돈은 아닐 것 같아. 모르겠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있고 뭐 올해 안에 판결이 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언제 날지는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재판을 거치면서 이제 계속 루이지 본인은 얼마 전에 무죄를 주장하긴 했었거든.
난 무죄다.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죄가 아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작게 받으면 몇 년형 정도 예상되고 이런 거 있나? 그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 떨어지면 뭐 한 20년? 25년 뭐 뉴욕에서는 원래 25년 이상 형 잘 안 내리거든. 그래서 왜 뭐 많다는 말이야? 아 그럼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25년 거야?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래도 사건이 사건이고 피해자가 피해자다 보니까 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1급 내린 것처럼 되게 세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건 보면서 스스로도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공익에 있더라도 그 수단이 살인일 때 이거를 옹호하고 그 사람을 영웅화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지만 고통받은 사람이 많은 것도 많고 맞고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스스로도 보시는 분들도 생각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 앤서가 사실 오늘 이제 그쪽을 많이 비춰주진 않았어. 보험 관련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의 어디 예시라던가. 그때 되게 좀 인상 깊은 거 하나 얘기해줬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얘기는 아니고 이제 다른 보험사 얘기인데 그 다른 보험사에서 수술을 하잖아. 수술을 하면은 마취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보험사에서 그 해당 수술에 들어가는 마취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이상 오버되면 그 마취제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부담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맹장염에 걸렸어. 그래서 맹장염 수술을 하러 갔는데 마취해야지. 보험사에서 커버하는 거는 맹장염 수술이면은 2시간 정도 마취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2시간을 넘어갔어. 내 수술이 뭐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2시간을 더 마취를 했다 쳐. 그러면은 그 오버되는 2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게끔 하겠다. 이런 조항을 어떤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말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 날인가에 철회를 냈어.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이런 게 이슈잖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 뭐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이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른 보험사들 리더십 CEO 그 조직도 있잖아. 거기서 얼굴을 다 갈아치운 거야.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 거야. 얼굴을. 그치. 뭐 그런 식으로도 영향이 있었다. 이 그러면 정도로. 이제 보험사들의 CEO들 얼굴이 이제 확인이 안 된다. CEO도 얼굴 뭐 찾으면 나오겠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다 지웠다. 어쨌든 그럼 보험사 측에서, 그러니까 보험업계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과연 이게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인식들을 또 기반으로 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트럼프가 원래 막 뭐 오바마 케어 다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 입장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킬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눈치는 볼 것 같다. 봐야지. 근데 바로 다음날 그거 없앤 건 좀 대박이긴 하다. 이게 우연 아니야? 우연?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아마 뭐 철회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시행이 됐던 건 아니고 2025년 2월부터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반발이 많았어? 그때 반발이 굉장히 많았죠.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수술해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마취 시간을 정해놔. 그럴 순 없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반발이 많았었는데 공교롭게 이 사건 다음 날에 이제 철회를 했다라고 하니까 적당히 해야지. 보험료도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낸다 그러더라고 보통.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민영화 한다 안 한다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 오케이. 재밌었다. 안녕. 안녕.